길어야 이제 150년 시한부 인생이고 짧은 사람은 뭐 1년, 2년,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다 누구나 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세물수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차피 죽는다면은 그 죽음을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수용해야 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뭐 불사조도 아니고, 불사신도 아니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욕망이 되거든요. 지나치게 욕망이 되버리면 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수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한다. 또 죽음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삶을 정리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이 얼마나 뭐랄까 방탕하게 방탕 쪽으로 많이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는 죽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는다면은 짧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 근데 방탕하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행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행할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게 이제 인종 단계가 평상시에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시에 보면은 나의 다비식이라고 있는데 늘 우리는 다비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 다 시한부 인생이 됐다는 거죠. 왜 시한부 인생이냐면 어차피 삶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벌써 우리가 죽었어. 아침은 9시까지 살았지만 사실은 살았다 이 말 자체는 과거잖아. 과거는 이미 죽은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죽었냐면 내가 이제 100살까지 산다. 100살 분은 몇 시간은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하루씩 하루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은 선생은 시를 쓰고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애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애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일 죽거든.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용 단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살아가는 그 이면에는 매일매일 죽어간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이 되면은, 살 날보다는 죽은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내적으로는 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숙이 되지 않으면은 뭐랄까 삶이 의미가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정말 그냥 똑같다 보듯이 하고 60이 돼도 철이 안 된다 하잖아. 성숙이 안 돼서 그렇거든. 성숙되면은 철 겁니다. 인종을 앞둔 우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인종을 앞둔다. 그러면 인종을 앞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자, 모든 감각의 저하들은 청각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각은 최고 7시간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고 나서 7시간까지 최고 그 청각 기능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임종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임종요 단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 임종실에서 자식들 어쩝니까? 특히 이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종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임종은 이때까지 살면서 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 다음 세상에서는 좀 편안하게 쉬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인사하는 게 임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평상시에는 엄마 아버지 잘 안 찾아가다가 죽는 날 그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승에 끈을 놓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손이 막 지르죠.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못 가게 우리 놔두고 가면 어쩌냐면서 막 큰소리 치자는 거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죽은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저승 가시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발목을 잡지 마라. 발목 잡으면 오히려 저승에 못 가고 부처를 뜯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종은 어차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진정하고 편안하게 가시라. 참 이성에 살면서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쪽으로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의식은 없더라도 기는 데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죠? 7시간까지 살아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벌떡 안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잡고 발목 잡고 또 욕하면은 쓰임나서 안 죽습니다. 벌떡이 나면 큰일 안 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서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막 엉뚱한 이야기 한다든지 욕한다든지 아이고 이밤중에 우리 살아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더니 부터 시작하고 막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럼 저승도 제대로 못 가고 구천을 두들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각이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임종이고 또 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하는 거는 고인을 애도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승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어차피 이승이 자체가 고행의 길이거든. 그리고 또 이승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벌받아 온 거거든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여기는 지구라는 별 자체가 감옥소입니다. 저 호주 같으면은 영국에서 재직원 사람들을 호주에 보내가지고 그 섬에 보내서 죄인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소였잖아. 그것처럼 그 지구라는 별 자체는 조물주가 볼 때는 이 감옥소.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 자체가 지옥이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살면서 참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시라. 난 편안하게 못했기 때문에 고생한 거에 대한 인사 좀 하고 그다음 저승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유교 사상에 있었을 때는 이승과 저승을 우리는 구별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은 유교는 종교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죠. 자,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사후세계, 우리가 말하는 그 저승,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종교는 사후세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우리가 제사 지내지만은 그 사후세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 유교는 끝입니다, 그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는 이제 사망을 하면은 그 사망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망자라고 했죠, 망자. 망은 끝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족보책이나 비석에 보면은 옛날에는 망자 썼습니다. 망, 몇월 며칠 이렇게 사망한 날짜를 적는데 지금은 비석이라는 데 보면 망은 안 쓰고 졸자 씁니다. 이제는 이승에서 졸업하고 저세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으로 간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 망은 끝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종교가 성립이 안 된 거죠. 유교는. 근데 기독교나 불교는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로 이어진다 해서 망이 아니라 졸로 씁니다. 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종실이 있으면 좋은데 임종실이 없다는 소리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속박을 줘가지고 임종실 따로 있으면 서로 편안하게 인사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라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본패음이라든지 이런 거, 기독교 같으면은 이제 좀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찬송가 있죠. 좀 찬송가 좀 틀어준다든지 조용하게 너무 그렇다고 막 빨라 크게 말고 조용하게. 그래서 마지막 삶은 눈을 감으면서 의식을 점점 잃어갈 때에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시력이 약해짐으로 방을 밝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방을 당연히 노화가 되면서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을 좀 밝게 해주고 조도 좀 높여주고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3도로 맞추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죽기에 좋은 온도 하면 21도에서 23도로 합니다. 실온보다 실온을 18도로 본다면 실온보다 조금 높게. 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이 살 수 있는 온도 21도에서 23도. 저생각이 좋은 온도.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혼도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하면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도에서 23도 정도 맞춰놓고 인종을 보면은 제일 쾌적하다 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굳이 기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의사가 진단될 때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6개월 동안을 호스피스 기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스피스는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은 질병의 증상을 조절하거나 경감시키고 신체적인 안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환자,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임종 환자는 종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임종 때 예를 들면 6개월을 놔두는데 임박한 임종을 놔두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죽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한 1년 전부터. 지금부터 죽음 준비를 해야 그 소리도 역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웰라이프 해야 웰다잉 할 수 있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왜냐면 1년 앞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당장 내일 교통사고 나갈지도 모르고, 뭐 지금 나가다가도 교통사고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19세 이상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연명의료의향서, 요거는 이제 우리 김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또 저 3개 지금 청담 한문인가 그거 위탁받아가지고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굳이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굳이 치료를 막 의도적으로 나을 것도 아닌데 치료를 한다면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죽어야 되는데 의도적인 기술로 계속 연명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인삼 많이 먹지 말아야 하잖아. 산삼 먹지 말아야 죽을 때 못 죽는다고. 숨을 편하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숨쉬기가 너무 막 힘들게 죽는다고 인삼 못 먹게 하거든. 그것처럼 내 몸인데 내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자식들한테 맡기러 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 해도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하면 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결정 내리기 편하죠. 본인이 뜻을 따른다고 하면 되니까. 유서를 남기고 하면 되니까. 근데 유서도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평상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식이 먼저 실션을 기증한다든지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또 산수 마취를 떼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도 의식이 있을 때 해야 되거든, 당연히.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는 대신 써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